중년 이후에 가장 쉽게 재발되는 무서운 병 디스크. 이 디스크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가요,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재발을 잘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디스크가 조금 생겼을 때는 그 디스크가 좀 팽창돼가지고 약간의 통증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보통 병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견인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네. 그러면 좋아졌을 때 내가 디스크가 왜 생겼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몰라요. 원상복귀로 돌아가게 되죠, 생활이. 네, 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재발이 올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연결이 돼서 항상 허리가 아픈 사람으로 변하기가 쉽고요. 어떤 경우는 이것이 그 당시에 재발이 세게 오다 보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옵니다. 터지면은 그것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신경 마비까지 와버릴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까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초기 때 느꼈을 때 치료가 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디스크. 이거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재발하면요, 하반신 마비까지도 올 수도 네. 있답니다. 예. 맞죠? 네. 무섭죠. 무섭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디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디스크가 생긴 근본 원인을 네.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예방해야 되겠죠. 네. 한번 치료가 됐다고 멈추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운동을 한다거나 무리한 운동, 또 평소에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자꾸 자세가 안 좋다거나, 또 허리나 근육이 자꾸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디스크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디스크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시는 것이 바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박상중 원장님,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술은 뭐 절대 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상당히 이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사들 사이에서도요, 너무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디스크라는 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디스크가 심한 경우. 네. 그런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과 소변에 장애가 오는 경우. 예, 뭐 소변 보는데 힘들거나 대변 보는데 힘들거나 이런 데는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뭐 운동 치료나 이런 치료를 잘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수술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게 재발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디스크가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 잘라내면 완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수술을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가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거든요. 근데 이 근육과 인대가 척추뼈를 잡아주고 디스크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이 근육과 인대가 약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고,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다 난 거다, 수술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뭐 필요 없는 수술을 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 디스크 수술을 한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중에서 허리를 괴롭히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밥상을 받으실 때 이렇게 좌식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가능하면 식탁에서,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시는 것이 훨씬 더 허리에 무리는 덜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디스크가 잘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도 사실 오래 앉아 있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 볼 때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게 훨씬 더 무리가 좀 적고요. 그리고 특히나 의자에 앉으셨을 때도 약간 10도 정도 뒤로 기대어 앉는 것. 그 상태가 디스크의 압력을 좀 낮추는 그런 앉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 평생을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 혹시 직업상 그럴 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집이 좁아서 식탁을 못 놓는다든가 침대를 놓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한다든가 앉아서 생활할 때도 좋은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 바닥에 앉으셨을 때는 가능하면 좀 벽에 기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허리 부분에다가 쿠션이나 또는 뭐 수건 같은 걸 말아가지고 좀 받쳐주시면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좀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를 좀 무릎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줌마 다리. 아줌마 다리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쪽만 오래 있는 건 안 좋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느 자세든 간에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꾸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사실 무리가 가고요. 또 흔히 있는 게 TV 보는 거잖아요. TV를 보면서 그냥 바닥에서 앉으셨고 TV를 보다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있다 보면 1시간도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요즘에는 또 핸드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뭐 걸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허리 디스크에 연관이 좀 있습니까? 네. 허리만이 아니라 목도 관련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많이 지금 통계를 보면 연관성이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디스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요. 2009년도만 해도 한 1년당 한 22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데 5년 만에 한 27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보면은 목 디스크가 한 29% 늘어났고요. 허리가 한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와. 바로 이거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안 좋은 자세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정을 원장님, 허리 디스크 재발을 부르는 습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놀라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우실 것도 같은데 예, 예. 흡연이 또 디스크 또 흡연이에요. 역시나. 흡연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폐로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안 좋은 물질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니코틴 같은 경우는 골세포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걸 자꾸 억제하는 그런 인자로 밝혀져 있어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거, 또 이제 칼슘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빠지게 만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통 환자들이 만약에 이제 수술을 받겠다 그러면은 금연을 반드시 하고서 해야지 수술하면서도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결국 그 담배 자체 흡연이 결국은 또 뼈를 안 좋게 만들고 통증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뼈는 한 번씩만 움직여주면은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척추는 가만히 있으면 숨을 못 쉬고요. 척추는 한 번씩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움직이면 벌렸을 때 영양분 들어가고 닫으면 영양분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닫은 상태로 오래 있다는 얘기가 산소도 잘 못 들어가고 영양분도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든 뭐든 산소가 많이 못 가면 우린 통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가게 하려면 이게 굽혔다 폈다 하는 정도만이라도 자주 그죠? 아주 긴 시간이 아니어도 그런 교환들이 일어나야지 사실은 뼈 건강, 척추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담배가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성 기침을 달고 사니까 그럼 맨날 기침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또 밀려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또 이제 그 원인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담배가 왼수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담배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재발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복부 비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면은요, 이제 복부 안에는 이제 장기랑 지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가 있고 척추뼈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서 그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스크가 생기는 건데 우리 복부 비만이라는 게 결국 척추뼈 앞쪽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배 안에 그 지방이 많을수록 이 압력에 의해서 척추를 자꾸 뒤로 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신경을 누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 재발의 위험성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의 의료 전문 매체인 그 매드스케이프 보도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재발에 의해서 수술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디스크 재발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예, 왜냐하면 이 겨울에 이제 움츠리고 경직되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경직된 부분에서 디스크가 밀리거나 그러면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50대 이상 중년에서는요. 우선 준비 운동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 중에서도 또 허리 디스크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골프. 골프 같은 경우는 워낙 허리에서 회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죠. 위험성이 좀 높고요. 또 의외의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예? 예, 등산을 하면서 디스크 환자가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등산이라는 것은 저기 디스크 환자에게 안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등산은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이 엉덩이 근육이 튼튼한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갈 때 허리를 많이 굽히고 올라가세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허리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자꾸 굽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물렁뼈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면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디스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덩이와 하체가 튼튼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등산을 하면 디스크를 악화시키고 갑자기 급성으로 뭐 재발을 일으키거나 그럴 위험성이 높은 그런 오히려 안 좋은 준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단련해야 하죠. 네. 예. 자, 오늘 우리 박상경 원장님 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 몸 좋다. 네. 좋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매주 이렇게 몸에 좋은 운동을 뭐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원장님보다 관장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박 관장님. 자, 그런데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등산 이게 모두 허리를 망치는 운동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예, 사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극단적인 하자면 표현이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 이게 모두에게 나쁜 건 사실 아닙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뭐 증상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뭐 허리를 숙이거나 등산하는구나 이런 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또 현재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제 허리 디스크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예. 재발 방지. 네. 그 운동 제목은 바닥 수영이에요. 바닥 수영. 수영. 예, 바닥 수영. 이 바닥에서 수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집에서 이제 이런 매트가 없으실 테니까 요오 같은 거 그냥 두툼한 요오 까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네 발 자세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바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마치 수영을 하듯이 예, 양쪽 팔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회나 해야 됩니까? 한 2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한 그래서, 번에 20번이요? 예, 한 번에 20번. 하루에. 예, 그렇죠. 한쪽에 10번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왼팔 오른다리 10번, 오른팔 왼다리 10번. 예,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고요. 예, 이틀에 한 번 정도. 예,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총 한 60회 정도 하시면 서미자 씨,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어른에 대한 예의냐? 아니 그래도 지금 직간접이지만은 본인이 체험해 보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만자 중에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좀 되는데 도와드려요. 네. 우선 천천히 엎드리시고요. 네, 몸을 디귿자로 네모나게, 해야 되나요? 디귿자. 디귿자로? 네, 네모난 모양을 만드시고요. 자, 오른팔 왼다리부터 올려보세요.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 뭐 금방 하시네요. 네, 내리시고요. 예, 다시 반대쪽 왼팔 오른다리. 예. 네, 네, 내리시고요.
한 번 고정이 네. 몇 초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고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운동은 서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몸이 떨리는 것을 복근의 힘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몸이 흔들흔들하는 것을. 네. 잘하신다. 근데 좀 시원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유연하십니다. 네. 이 운동하실 때 주의하실 게요. 이제 다리를 드실 때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리를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척추뼈끼리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리 드는 정도는 내가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무리할 그 필요 없이.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음 동작. 예,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동작은 이제 집에서 매트랑 이제 베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동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그 메밀 베개 같이 좀 딱딱한 베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예. 집에 있으면. 아니면 이런 말랑말랑한 베개라면 가로 말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엎드리시고요. 베개를 내 배꼽 정도 높이에다가 놓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 자세에서 허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려가고 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살짝 들어주세요. 뒷짐져 상태에서 뒷짐이 좀 상체를 편하시고요. 드는 거죠? 예. 근력이 되시는 분들은 팔을 뻗고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네. 내리고 올려서 대략 한 5초 정도 버티십니다. 근데 이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뒷짐을 지시고 내려가서 올라가서 한 5초 정도 버티시고 힘들 것 같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네. 체육 선생님이 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일성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워낙 예전에도 근력도 좋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유, 체육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뭐. 네. 아니요. 잘하시겠죠. 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아유, 체육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뭐. 아니요. 잘하시겠죠. 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들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럼 엎드려서 TV 보는 자세인데요, 이거는? 배꼽 주변에다가 딱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서. 네. 하일성 선생님이 이렇게 팔을 들고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들으세요. 그렇죠. 예. 역시 잘하시네요. 자,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셨다가 다시 바로 하나, 있겠다, 이거. 둘, 셋, 넷, 다섯. 발 모양은 뭐 상관없나요? 예, 크게 이건 편하게 두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예. 예. 담배만 끊으면 되는다니까. 근데 이게 하일성 선생님이 이게 우리가 예. 팔을 올리면은요. 예.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훨씬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알려드릴 때는 뒷짐을 지게 하면 뭐 힘든 정도가 한 절반 이상으로 감소되는데 하일성 선생님은 정말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잘하시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팔 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뒷짐 지고서 하시면 되고 이 운동도 너무 욕심부리셔서 과도하게 허리를 피면 허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그냥 일직선 만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5초 정도 버티는 걸 한 15회 정도 해서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하시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시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같은 증상 그리고 예전에 있던 디스크 재발 막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지금 저 3번 했다고 해서 뭐 좋고 나쁘고를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꾸준히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몸에서 내가 힘을 줄 수 있겠지만 특히 허리 쪽이 굉장히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에요. 예, 예. 균형이 잡히는 느낌. 아, 확실히 느꼈군요. 만약 디스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이런 운동들을 해도 됩니까? 사실 이런 운동은 디스크가 정말 심한 분들 아니면은요. 네. 현재 다리가 약간 저림 증상 정도 있는 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걸 하시다가 뭐 증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운동을 멈추시고 네. 아마 전문의의 이제 지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예요. 야, 역시. 예.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하지만 이런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현재도 있는 디스크도 완화가 되고 수술 후 허리 통증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네. 건강한 허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재발의 공포에 시달렸던 허리 디스크. 오늘 배운 운동법으로 반드시 재발은 좀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